다른 분석보다 구조방정식의 어떤 그 분석 로직,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구조방정식, SEM이라고 하죠. 구조방정식의 이 분석을 위한 로직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이 로직에 의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특히 뭐 어떤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구조방정식과 관련된 이론을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구조방정식 모형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던, 뭐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석 로직으로 대입해서, 분석 로직으로 대입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이 고민도 많이 됐고 또 실제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도전을 해봐야죠. 이제 하나씩 우선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전공이 또 법학이기도 해서 뭐 법학도 있고 행정학도 있지만 어쨌든 법학을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총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강론을 배웁니다. 경제학도 실제로 보면 이제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좀 크게 총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세부적인 강론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론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한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조방정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적는 정의를 좀 가슴 깊이 좀 새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방정식의 정의는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 자, 제가 개념이라는 단어하고 구조적이라는 단어를 좀 크게 적었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죠. 개념이라는 말은 동의어로 도구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구 간의 구조적 관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 관계라는 말은 단편적스죠. 단편적스. 다시 말해서 이 S는 복수의 S죠. 단편적스. 단편적인 관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단편적이라는 뜻은 다시 벌써 이론으로 검증된 단편적인 것들, 검증된 단편적인 관계들. 다시 말해서 X1과 Y1의 관계, X2와 Y1의 관계, 그리고 Y1과 Y2의 관계, 그리고 X1과 Y2의 관계, 또는 X2와 Y2의 관계. 자, 요런 아주 단편적인 것들이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합쳐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구조가 됩니까? X1, X2, 자, Y1, 자, 요거 있죠? 자, 여기에 의해서 지금 요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요렇게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자, Y2, 요 관계가 또 이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요 관계가 또 이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요 관계가 이어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이런 관계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얘는 다중공산성 문제 때문에 이제 상관관계 이렇게 걸어주고, 얼추 구조방정식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단편적인 것들을 복수로 만드니까 이런 구조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X1,
x2, y1, y2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개념이면서 도구라는 겁니다. 개념이면서 도구, 개념이면서 도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우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 하면 y2가 우울이 될 것이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y1은 뭐 자존감이 될 것이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x2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가 될까? 또래 관계, 또래 관계, 의질, 해봅시다. 또래 관계 의질. x1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래서 부모와의 여기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봐야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안 좋고, 또래 관계의 질이 낮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해진다. 요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런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 관계의 질, 자존감, 우울, 이게 각각 뭐다? 하나의 개념이자, 하나의 개념이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서 측정을 하려면 이 개념을, 도구화해야 되겠죠. 도구화. 자, 도구화. 그러면 도구화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구화 한다? 도구화 한다라는 뜻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구의 구성 체계 모양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런 모양에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구 플러스 요인 플러스 문항. 자, 도구화 한다라는 것은, 자, 도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인이 있고 이 요인은 요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요런 그림의 체계를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도구, 얘를 하위 요인이라고 하죠. 하위 요인. 그리고 얘를 문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이 도구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제일 마지막 거 우울로 보겠습니다. 우울이라는 도구를, 우울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 있을 거고, 이 도구를 어떤 무슨 우울, A 우울, B 우울, C 우울 이런 식으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을 터이고, 그 다음에 A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세 문항, 그 다음에 B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두 문항, C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런 세 문항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설문 문항이니까, 그래서 데이터는 이쪽으로 담깁니다. 요렇게 담기는 거죠. 데이터는 이쪽으로 들어와요. 아직까지 얘네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이런 문항이 이루는 하나의 작은 단위의 개념이고, 이 작은 단위의 개념들을 우리가 요인이라고 부르고, 얘네들로 가지고 우울이라는 하나의 큰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구의 구성 체계가 이제 주로 이렇게 1차원, 2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의 분석 로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FA인데, CFA가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몇 차, 이렇게 1차 CFA, 2차 CFA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변수 계산이라는 과정이 거쳐진 다음에 측정 모델이라는 분석을 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건너면 우리가 이제 구조 모델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실질적인 가설 검증.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CFA, 2차 CFA 할 때 1차 CFA가 요 관계 1차원을 보는 거고, 2차 CFA가 요 관계 2차원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2차원은 많이 생략이 됩니다. 2차원 관계를 보는 건 많이 생략이 돼요. 주로 이제 1차원을 보고 변수 계산을 하고 측정 모델 분석을 하고 이제 구조 모델 분석으로 넘어가는
자, 요 정도의 좀 총론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의 로직을 좀 알고 계시면 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로직은 몇 차례 나눠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논란도 많아요. 논란이 많은 이유는 뭔지 압니까? 이론이 어렵고 너무 많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면 어설프게 안 상태에서 지도를 하게 되거나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많이 저도 휩싸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들은 이게 저로 인해서 나타난 논란인지는 모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메일을 많이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유명하니까 교수님 이런 상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교수님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 주신 게 대부분 제가 주장했던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논란의 중심에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실전에서 많이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많이 중심에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강의하는 게 다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직도 더 공부해야 되고 하는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아는 만큼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논리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 경험을 한번 신뢰해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